학력평가 부분에 올림포스 부교재죠. 자, 문학 파트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문학 파트는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끝나요. 쭉 정리하고요. 네, 비문학 좀 더 신경 쓰세요. 10년을 경영하여 먼저 시조하고 이게 복합지문이잖아요. 시가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 수필 복합지문인데 이 복합지문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연결되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잘 내실 수가 있으니까 잘 분석해 봅시다. 일단 10년을 경영하는 시조. 뭐 시조야 잘 알고 계시죠? 3장 6구 45자 내외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역시도 시조니까 같은 개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자연친화의 시조고 그거는 인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시조라는 거지. 그래서 둘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가봅시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10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10년간 준비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10년간 벼슬길에 있었는데 혹은 뭐 10년간을 이 자연친화에서 준비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어낸 게 초려삼간 초가집 3칸짜리야. 어떤 집이냐면 굉장히 소박한 집을 뜻해. 소박한 집. 그래서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건 맨날 자연친화의 시조에 단골로 등장하는 한자성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걸 지어냈어. 그러니까 화자는 10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초가집 3칸 겨우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 나 한간. 나는 시적화자 직접 등장했습니다. 내가 한 칸 쓰고요. 그 다음 달이 한 칸 쓰고요. 그 다음에 청풍이 한 칸 씁니다. 자, 요 소재들을 보시면 여기 있는 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달도 들어오고 청풍도 들어옵니다. 달과 청풍은 공통점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자연인 거지. 그러니까 자연한테 맡겨두고 다시 말하면 자연을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자연을 집 안에다가 맡겨둔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 사용되어 있고요. 표현법들은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자연과 같이 살고 있다. 자연 친화, 뭐 물화일체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마지막 종장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발상이 이 사람이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타나는데 자, 강산은 드릴 데가 없어요. 강산은 이것도 자연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세 개의 자연은 달과 청풍과 강산인 건데 근데 이 강산은 여기 위에 한 칸, 나, 달, 청풍이 모두 한 칸씩 가져갔잖아요. 그럼 가져올 데가 없잖아. 있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둬봐요? 드릴 데가 없으니 들어 넣을 데가 없으니까 어쩌겠다고? 둘러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방이 3칸짜리가 있으면 여기에 나가 들어가고 달이 들어가고 청풍이 여기 마지막 한 칸을 딱 사자고 그러면 집 3칸짜리가 완성이야. 근데 강산 어디야? 이렇게 뒤에다 배경으로 둘러놓고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전원주택이네. 자,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강산으로 갈수록 뭐 풍경이 좀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볼 때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해 주시고 자연친화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농가구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농가구장은 기본적으로 농가, 그러니까 농민의 노래 구장이니까 9개의 장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연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농가구장 중에서 일부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뭐랄까 그 사대부가 쓴 건데도 불구하고 농사일에 관계된 얘기를 썼다. 이런 게 좀 특이한 작품이에요. 이름이 나타나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평민이기 어렵거든요. 위백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네. 양반일 텐데 사대부 양반일 텐데 그런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시조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자연을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는 대상, 자연 친화의 대상 앞에 있던 송수나 시조처럼 그런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농가구장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서 좀 특이한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냐? 서산에 아침볕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시간이 언제야? 아침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구름 낮게 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농촌에서는 구름의 높이에 따라서 날씨를 분간했다 그러죠. 오늘 날이 좋은지 어쩐지.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에 더 짙었던 곳. 이거 의문문이다. 자, 비 온 뒤에 비가 왔어. 그럼 묵은 풀, 오래된 풀이 누구 밭에 더 짙었더냐? 그러니까 누구 밭에?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났다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풀 어마무시하거든. 그렇게 풀이 났더라. 어느 밭에 더 짙었더냐 이런 건데 이건 서리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야, 너 어느 밭에 더 많았니? 뭐 이런 쪽으로 진짜 의문문으로 보시는 게 맞죠.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두어라는 감탄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차례 정한 일 뭐가? 매는 대로. 우리 김매기라 그러지? 김을 매는 건 잡초 뽑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잡초를 뽑는 건 순서를 이미 정해놓았으니까 김 매는 순서대로 맬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얼른 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가봅시다. 삼수. 둘러내자 긴 고랑 둘러내자 그러면 풀을 뽑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긴 고랑하고 이랑은 기억나시나?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랫부분 내려간 부분이 고랑, 여기가 이랑인데 보통 이랑보다는 고랑 쪽에 잡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긴 고랑, 길게 있는 고랑에다가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내자. 바라기 엿고를 고랑마다 둘러내자. 거기 있는 풀들을 다 어쩌자. 다 뽑아내자. 다 뽑아내버리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잡초 깃튼 긴 살에 마주 잡아 둘러내자. 잡초 짙은 잡초가 많이 난 여기서 매는 게 이 잡초인 거잖아. 그걸 마주 잡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서로 함께 하는 거야. 마주 잡아서 둘러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갑시다.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일 대로 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땀이 듣는 대로 듣는다라는 얘기는 땀이 날 대로 나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볕은 햇빛은 쬐일 대로 쬐다. 햇빛 진짜 찐찐하게 쬐고 그 다음에 땀은 흘릴 대로 흘린다. 듣다라는 표현이 원래 비가 듣다 이러면 비가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남아있는 거고요. 자, 일 열심히 한 거지. 그러니까 일 되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러낼제. 자, 청풍에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 아유 시원하다 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긴 휘파람은 부정적 의미가 전혀 아닌 거야.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만족감 같은 거 느끼는 거지. 이걸 흘리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이 손님네가 누군지는 정확하진 않거든요. 이 손님네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뭐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부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야 아는 듯이 야 너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아는 듯이 옆에 와서 잠깐 어유 일 열심히 하셨네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정도로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양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좀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 오수 갑시다. 밥그릇에 보리밥이요 사발에 콩잎나물이라. 보리밥은 주식이고 콩잎나물은 반찬이 되겠지. 네 밥 많을 세라 네 반찬 적을 세라. 느릴 세라는 의구영어이라고 해서 뭐만 할까 걱정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밥이 너무 많을 것 같구나 네 밥이 너무 적을 것 같구나. 그럼 뭐 하는 거야? 서로서로 걱정해주는 서로서로 배려해주는 모습이잖아. 야 내 밥 너무 많은가? 어유 네 반찬 적을 것 같은데 더 줄까? 이런 거지. 먹은 뒤 한숨 졸음이야 너나 나나 다를 쏘냐 이건 설이지. 그치? 이런 건 딱 설이지. 다르지 않다란 뜻이잖아. 한숨 졸리는 거 야 밥 다 먹고 났더니 한숨 졸리더라. 야 너나 나나 똑같지? 이런 거죠. 즐겁게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건 네, 당신들은 이해도 잘 못하잖아. 노동 즐거운 거야. 즐거운 노동들이 있어. 그 다음 마지막 갑시다. 원래 구장이니까 구장도 있겠지만 여기는 딱 육수로 끝나 있습니다.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여기랑 비슷하네. 요거 운율 구조 중에 하나거든. 요거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냐면 A, B, A 구조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A, B, A 이런 구조가 있다는 얘기지. 자주 썼어. 자, 뭐 이런 데서 대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네 이건 찾았나 모르겠다.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하면 또 잊어먹지. 땀은 드는 대로 듣고 볕은 쬐일 대로 쬐다. 대구야? 이런 것도 대구. 밥그릇에 보리밥, 사발에 콩잎나물. 대구가 이런 거잖아. 네 밥 마늘 쓰라, 네 반찬 적을 쓰라. 다 대구야. 대구, 설이 이런 건 금방 찾자고.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이제 저녁으로 갔으니까 가야죠. 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일하고 호미 메고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서 우배초적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 곳. 우배초적은 소 등에 타고 가면서 초적, 풀피리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목동 소 치는 애들이 이렇게 소 타고 이렇게 집에 가면서 룰랄랄 하면서 이렇게 풀피리 삐삐 불고 갔을 거야. 그게 여기저기서 나는구나. 아이고 쟤도 가는구나. 나도 얼른 가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농촌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에 있었던 시조하고의 차이점은 앞에는 친화의 대상으로 농촌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전원을 여기는 친화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그치.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젖목살.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작품 아니에요. 보세요. 젖목이 뭔지 내가 왠지 니네한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보지 않았냐 이거? 우리 한번 봤을 수 있는데 방학 때. 자, 젖목. 우리 비유적 의미로도 많이 쓰는데 기본적 의미는 젖붙이기예요. 나무끼리 젖붙이기. 우리 한 것 같아 이거. 자, 했던 것 같아 방학 때. 자, 나무끼리 젖붙이면 이를테면 밑에 있는 가지에다가 위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붙이면 여기 있는 품종, 그러니까 품종은 비슷하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로 다른 걸로 난다. 이게 젖목인 거거든요. 근데 분야끼리 서로 붙였을 때도 젖목이라고 해요. 이 분야와 이 분야를 접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해서 심리 경제학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실제로 이 젖붙이기를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수필인 겁니다. 자,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제 경험 얘기할 겁니다. 그 꽃은 빛깔이 시원치 않고 열매는 맛이 없었어. 일단 어때? 이 복숭아 나무는 빛깔이 시원치 않고 열매도 맛이 없고 가지에도 부스럼이 돋고 장가진 무더기를 참으로 볼 것이 없어. 자, 어떤 나무야? 별거야, 별로야. 이 나무가 되게 별로야. 안 좋아, 안 좋은 나무야. 이런 나무가 있었어. 지난 봄에 이웃의 박시성을 가진 이의 손을 빌어 홍도 가지를 접붙여 보았다. 홍도면 뭐야? 이것도 복숭아. 다른 복숭아 나무 가지를 접붙여 보았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튼실해. 야, 어떻게 됐어? 자, 아까 맨 처음에는 빛깔도 시원치 않고 열매는 맛이 없었지. 근데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튼실해졌습니다. 바뀌었지. 뭐라니까? 접붙이기를 했더니. 애초에 한창 잘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고 잔가지 하나를 접붙였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 처음 생각. 생각이 어떻게 바뀐지 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 대단히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 요 접붙였을 때 처음 생각이 그거야. 그런데 어느새 밤낮으로 싹이나 자라고 비와 이슬이 그것을 키워 눈이 트고 가지가 뻗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하게 자라 제법 그늘을 들이게 되었죠. 올 봄에는 꽃과 잎이 많이 펴서 붉고 푸른 비단이 찬란하게 어우러진 듯하니 비유 지규지 지규 불꽃부터구나. 꽃과 나무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치가 진실로 볼만하였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지.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오호라 깨달음의 감탄사. 깨달음의 감탄사. 하나의 복숭아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으며 단지 한 건 뭐뿐이야? 젖붙인 한 줄기의 기운. 그러니까 젖붙이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 뭔 얘기할 건지 대충 짐작가지 않아요? 자,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어 아름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 그 자태가 돌연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씻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 오솔길을 내게. 심지어 어떻게 했어? 눈을 씻게 하고 어떻게 본다니? 뭐야 이거? 이거 한자성어가 하나 있거든? 눈을 씻고 다시 보다? 혹시 아는 사람? 괄목상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설이 있을 거예요. 자, 지나간 이가 많이 찾아서 뭐 하게 되었어? 오솔길을 내게 되었어. 이러한 기술을 가지니 어떤 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더라? 박씨가 가지고 있다고 했지? 이웃의 박시성을 가지니 왜 이러냐? 이웃의 박시성을 가지니 이 사람이 바로 기술을 가진 이죠. 그 조화의 비밀을 아는 이가 아닌가? 신기하고 또 신기하도다. 내가 여기에 또 느낀 바가 있었다. 이게 바로 깨달은 점. 자, 경험. 이제 깨달음 얘기합니다. 사물이 변화하고 바뀌어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초목에 국한한 것이 아니요 초목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복숭아 나무뿐만이 아니다. 내 몸을 돌이켜본다 해도 어라? 이욕설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요? 그치? 이욕설은 집을 고쳤던 경험이었지. 여기는 젖붙인 경험이야. 여기까지가 젖붙인 경험. 내 몸도 그렇구나. 어찌 그 관계가 멀다 할 것인가. 갑갑다 이거지.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버린 일은 나무의 옛가지를 잘라내버리듯 하고. 비유 악한 생각이 그러니까 뭔 거야? 여기 시원치 않던 이런 애들, 부스러미 돋은 가지 이런 것들 내버리는 것 잘라버린다 이거지. 그 다음 착한 마음에 실마리 싹을 끊임없이 움터나오게 하기를 세 가지로 접붙이듯 하여 해서 두 가지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뿌리를 북돋아 잘 기르듯 마음을 닫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른다면 시골 사람에서 성인의 일까지 나무 접붙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하나 더 있죠? 내가 뒤에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 자, 주역에 이르기를. 주역 뭔지 알죠? 옛날 경전, 유교 경전 중에 하나야.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승괴이니 군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여 작은 것을 쌓아놓고 크게 한다 하였으니 주역에 있었던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괴 64괴였나? 아무튼 이 전보는 괴 있거든요. 이 모습들 이걸 가지고 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자라나는 이걸 보고 본받아라 이거지.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군자가 역시 서리법이야. 그리고 또 느낀 바가 있다. 오늘부터 지난 봄을 돌이켜보면 겨우 추위와 더위가 한번 바뀐 것뿐인데 한치 가지를 손으로 싸매어 놓은 것이 저토록 지붕 위로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한치면 손가락 한마디야. 약 3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밖에 안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접붙이기 한 거, 그 가지가 요 조그만 가지야. 이거 했는데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바뀌었어. 1년 지났단 얘기지. 근데 이 한치 가지가 저토록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또 장차 그 열매를 먹게 되었으니 만약 앞으로 내가 몇 해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김이 그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렇지. 내가 몇 해를 더 산다면 내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이 앞으로도 많은 걸 즐길 수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고 그 마음씀도 별로 소용되는 바가 없다.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늙으니까 내가 늙어서 안 하겠다. 뭐 할 일 있냐? 내가 해봐야 얼마나 더 보겠냐? 이런 얘기 하더라 이거지. 한 번 더 확장한 거야. 자, 이로 미루어 보면 또한 어찌 마음을 분발하여 뜻을 불러일으키기를 권하지 않겠는가. 늙었다고 해도 마음을 분발하여 뜻을 불러일으켜라. 이거 1년만 됐는데도 이렇게 커더라. 그럼 너네도 해봐라. 활기차게 좀 살아라. 이 모든 것이 다 늙은이를 경계함이 있으니 이렇게 글을 지어 마음에 새기노라. 늙은이를 경계,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사고가 있으면 어쩌라? 얼른 잘라라. 악한 사고는 자르고 악한 생각은 잘라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올라가라. 이게 핵심 생각이고요. 하나 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깨달음인 거야. 앞에 거랑 다른 게 앞에 거래. 이옥설과 다른 게 이옥설은 자 집을 고친 경험에서 어디로 확장? 나로 확장. 이거 유추 과정이었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장. 어디로? 국가, 나라로 확장. 이것도 유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글, 접목설은 어떻게 했냐면 역시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어디로 갔어요? 나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은 유추의 과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플러스 원. 늙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활기차게 해봐라. 이렇게 해놓은 이거 우리 이 복숭아 내가 몇 년을 더 먹을지도 모른다. 금방 자라더라. 당신들도 한번 해봐라.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좀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는 첫 번째 문제. 카부토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위주로 설명하고 갈 테니까 혹시 기억 안 나고 이해 안 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학교에서 시험지에 있는 해설지에 있는 내용의 해설들 있죠. 어휘 해설들, 어휘 해설이래. 오답 해설들까지 잘 보세요. 오답 해설 응용해서 문제 내시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내기도 제일 편하고. 봅시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씩 볼까? 시간이 좀 그래서. 자, 공간의 이동 없어요? 나의 색채어는 색채어 자체가 없어요. 대비뿐만 아니라 색채어 자체가 없어. 내가 보라고 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봐야 깔끔하다고. 그 다음에 3번에 음성 상징어가 없어. 의성어 어떻게 없으니까. 그 다음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 시어의 반복 나한간, 다란간, 청풍한간, 한간. 그 다음 나는 둘러내자. A, B 구조면 당연히 반복 당연히 있지. 운율 무조건이고. 그럼 답. 그 다음 가와다는 구체적인 묘사감을 통해서 계절감. 나는 좀 있겠다. 나는 좀 있겠는데 가는 그게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가에 나가 있구나. 다는 봄, 겨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계절감을 부각한다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빨리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지. 그 다음 154번 문제. 나를 활용해서 전원일기란 제목으로 영상실을 제작. 이런 데 혹하지 마. 그냥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일수.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수는 뭘 얘기하고 있죠? 이건 보자. 일수의 비온 뒤에 묵은 밭에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 매는 대로 매리라.
잠깐만. 그래, 순서대로 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출발한다 정도까지 뭐 간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밭을 갈고 있으면 안 되겠지. 아니야. 요거 아닌 거야. 그 다음 삼수는 잡초, 둘러매자. 사수는 옷깃 열고 청풍수에는, 오수는 식사하는 모습. 내 밥 마늘 세라 뭐 이랬잖아. 그 다음 육수는 해질무용 농사를 마치고 돌아오자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다에 글 쓰니까 원래 이거 156번인데 이거 번호 안 바뀌었구나. 이게 니네 거에 아마 155번일 거고요. 이거 156번일 거예요. 뒤에 건 고쳤는데 안 고쳤네. 자 다에 글 쓰니까 기역을 인용한 이유. 기역이 뭐예요? 주역이지. 주역은 당시에 권위 있는 문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뒷받침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제 신뢰를 쌓는 이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다른 건 됐고요. 다른 답들은 볼 필요 없고 여기 뒷받침한다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 가와나. 자, 조선시대 사대부터 시험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같지 않아요. 가에서 자연은 속세를 벗어난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하는 공간, 안빈낙도의 공간. 안빈낙도 나올 수 있겠죠. 반면에 나에서 자연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노동 속 흥취를 느끼는 공간. 이거 나와 있으면 끝난 거야. 그럼 되게 단순해. 문제가 어려울 리가 없잖아. 단순해. 봐봐. 초려잠가는 안빈낙도 하는 공간입니다. 네.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 끝. 답이잖아. 왜 벗어나? 뒤로 둔다고 했는데. 묵은 풀이는 밭은, 묵은 풀 뽑아야 된다니까? 보리밥, 콩잎나물, 소박한 음식. 나의 화자가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우배초적에서 흥취. 어디 가서 재촉하는 거 그랬잖아. 그쵸? 접목설 문제가 남아있었네요. 네, 이게 157번 문제고 158번 문제. 접목설 문제 가봅시다. A부터 E 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글쓴이는 빛깔이 시원치 않은 꽃과 부선을 돋은 가지. 그렇죠. 이게 소재였지. 이걸 접목했으니까. 그 다음 2번 B. 글쓴이 이웃에 사는 박씨 도움으로 홍도가지를 덧붙인 후 자라는 꽃과 열매를 본 경험 제시. 자태가 돌연히 다른 분 바뀌기 위해서 근본의 변화. 뿌리가 변했나요? 흙이 변했나요? 이거 아니지. 답 나왔네. 변한 이치를 깨달아 시작하게 되면 악한 생각 버리고 착한 마음을 자라게 하는 변화. 늙은 것만 자랑하는 이 두 번째 깨달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연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전 소설인데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조금 까다로워하는 경우 있죠? 네, 잘 봅시다. 고전 소설을 봅시다. 자, 수적들이 현의 다리를 잡고 물에 던졌을 때 최연전입니다. 제목이. 그러면 현의 다리를 잡고 현이죠. 수적은 해적입니다. 물에 던졌을 때 풍랑이 현을 휩쓸다가 모래사장으로 내굴렸다. 어린 현이 물을 끝없이 토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통곡하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이제 시작부터 위기입니다. 이때 절강 소흥부의 지명입니다. 유소사라는 재상이 있었다. 소사는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황성에서 벼슬 하다가 나이가 들어 퇴사하고 이 직책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야. 회사 나가는 거 아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중이었는데 문득 울음소리가 들려오죠. 그럼 이 유소사가 뭐가 되는 거야? 조력자. 야, 딱 영웅소설의 구조야. 영웅들 올라오면 영웅들 구해주는 사람이야. 문득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공의 분발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배를 대고 내려와 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죠. 유소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울었습니다. 네 어찌 된 아이건데 홀로 이렇게 슬피 우느냐. 현이 울음을 그치고 놀려다보니 한 백발 노인이었다. 이 백발 노인이 누군가요? 유소사. 유소사가 이어서 같은 인물이야. 네 어디서 살고 나이는 몇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하고 묻자 현이 대답했다. 나이는 7살이었고 성명은 최현이오며 모친을 따라 부친 적소. 적소는 어디? 귀양지. 자, 찾아가다가 모친도 없사없고 시종도 없사없기로 갈 바를 알지 못해 홀로 울었나이다. 소사가 다시 묻기를 부친이 어디로 갔건데 찾아가냐라니 현이 대답하였다. 부친은 벼슬을 하시다가 참소에 들어 유배가셨겠네. 참소가 뭐예요? 헐뜯어 없는 죄를 하는 거 모함한 거야. 참소라고 많이 해. 옛날에 유배감 이런 거 많잖아. 모친과 그 적소에 찾아가는 길이었사옵니다. 유소사가 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부인에게 말했다. 간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백발 노인이와 이르되 그대 일생 자식 없음을 서러함에 양자를 데려왔으니 수양아들로 삼아 잘 길을 하시기로 이 아이를 데려왔소이다. 그러자 부인이 첩도. 부인이 자기를 낮춰 부르는 명칭입니다. 간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하늘에서 칠성 북두 칠성
북두칠성. 이때는 북두칠성. 이 떨어져 치마에 쌓이거늘 이를 더욱 사랑하였다. 태몽이네. 원래는 태몽인데 여기는. 네. 꿈의 계시를 뜻합니다. 영웅을 만나게 되는 일에는 이런 계시들이 필요하다 이거지. 지금 짐작하온 건데 그 꿈이 허사가 아니옵니다. 하였다. 중약 부분 줄거리. 양자로 살아가던 최연, 유소사 부부가 죽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양식을 빌며 정처 없이 떠도는 중 도사를 만납니다. 또 조력자를 만나죠. 네, 원래 그런 거야. 조력자가 두 번째 조력자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려서 버려졌을 때 구출해주고 키워주는 조력자가 있었고 이 조력자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영웅소설들의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자, 이 도사와 헤어질 때 얘기입니다. 이 칼은 천사검이요. 이 책은 옥갑경이라. 성인 공자가 가질 만한데 만일 그대 곧 아니면 가질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사해를 두루돌아. 사해는 4개의 바다 전 세계를 뜻합니다. 이제야 전하노라. 그대는 삼가 누설하지 말라. 어디다 얘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거야. 현이 일어나 2번 절하고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다. 2번 절하는 건 예의를 표현한 거야. 굉장히 공경하게 높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생은 인간의 전한 것이라. 자기 얘기하는 거죠. 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보배를 어찌 지니리까. 두 보배 요거 얘기하는 거지. 바라노니 존공 누구야? 도사. 지닐 사람에게 주옵소서. 라니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그대를 내실 때 대명을 위해서 내셨도다. 대명은 어디? 명나라. 이 큰 명나라를 위해서 내셨다고. 또한 천사 옷값은 그대를 위해 내신 것이니 어찌 사양하리오. 또 사양하지 말아라. 설령 보배란들 내어 쓰지 못하오니 어찌 소생이 가질 바이리까. 끝까지 거절하고 있지. 엎드려 말하는데 존공을 가져가시어 제 임자에게 전하 없어. 저는 임자가 아닙니다라고 겸손 떨고 있는 거야. 되게 겸손한. 그러니까 위에 도사는 이미 최연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걸 알고 있고 하지만 최연은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문제에서 A로 나올 부분입니다. 어찌 이같이 고집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영화를 누리며 대국을 편안하게 하고 이름이 사해에 진통할 것이니 어찌 사양함이 이같이 심하리오. 너 고만해라 이거지. 자, 이 칼이 비록 설이었으나 쓸 때를 당하면 당연히 저절로 빠져나와 펼치면 길이가 8척이라. 이 칼이 설이었으나 설이다라는 뜻은 이제 몸을 살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나온 의미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자, 이 칼이 지금 조그매 보이지만 꺼내면 8척이 된다 이거지.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 두 가지 보배는 서천 서역국에서 떨어져서 서기가 천하 상서로운 기운 이런 뜻입니다. 천하에 비추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어 이 늙은 것이 3년을 수고하고 그대를 찾다가 오늘 여기 와서 전하는 것이니 부디 잘 간수해라. 멀지 않아요. 상장군의 절월과 대원수의 인신을 찰 것이니 네가 뭐가 될 거야? 상장군이 될 거고 대원수가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절원, 인신 이런 것들은 그 사람 표식. 그러니까 표식이야. 부임할 때 주는 거, 뭐 도장 이런 거니까 너는 상장군과 대원수가 될 거다. 그때가 되면 이 노인의 말을 생각하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현이 공손히 대답합니다. 정녕 그러하면 사양할 수 없었거니와 미천한 소생을 위하여 여러 세월을 수고하시니 마음이 황송무지합니다. 감히 묻고자 하니 존공의 거주와 존호를 어디 사시는지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자, 겸손하게 제안을 수용한 겁니다. 나의 이름은 공신술이요. 살기는 공동산에 있으니 차후에 혹여 급한 일이 있거든 공손으로 찾아와라. 할 말은 무궁하나 급히 떠나니 그대는 7년 전에 갔던 남경 순천부로 찾아가라. 하고 도사가 떠나가더니 불과 몇 걸음에 호련히 사라져 보이잖아.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었어. 이런 건 불가능하죠. 비현실성.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라고도 하죠.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에피소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나왔다고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질문 하나 받았는데 이게 나왔다고 비현실적인 게 환상적인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이런 걸로 보긴 좀 어렵죠. 왜? 이 최연전 전체가 전반적으로는 현실 세계에 기반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나왔던 뭐 그런 무기들이 막 난리치고 이러면 전부 다 환상적인 내용이 되긴 합니다. 다음 갑시다. 현이 도사를 이별하고 천사 옷값을 품에 품고 남경으로 향했습니다. 현이 여러 날 만에 순천부에 이르러서 밥을 빌러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현이 구걸한 소리 듣고 불쌍하게 가까이 부르고 불었어요. 빌러 갔어. 밥을 빌려. 그대는 어디 사람이면 어찌 이리 빌어먹는가. 가와 공참하기로 자연히 걸식하기로다. 가화. 집안에 화가 바치고 공참. 아주 참혹하다. 자, 자연히 걸식 빌어먹는다. 자, 주인이 가만히 현을 보다 다시 물었다. 그대의 이름과 얼굴을 본 듯하니 알지 못할 일이야. 그대 혹여 남에게 적선한 일이 있는가? 구걸하는 아이가 어찌 사람을 구제함 있으리요. 7년 전 진주강 모래사점에서 금은보화로 사람을 구제한 일이 없는가? 공자는 숨기지 말고 바로 이르소서. 금은보화로?
심지어 서쪽으로 가려 하던 중 상인 완삼이 파선하고 물가에서 울거늘 자연히 마음이 측은하여 약간 물건을 준 일인데 그것을 어찌 구제하였다리요. 상인 완삼 파선 배가 망가져서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현을 붙들고 반기며 말합니다. 공자는 나를 몰라보나이까 내가 바로 완삼이로소이다. 예, 이런 데서 완삼을 만나요? 예, 이런 데서 자기하고 자기를 구제해줬던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나요? 아,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뭐게요?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간밤에 한 꿈 또 꿈꾸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꿈꾸고 하네. 공자를 만나 은혜를 갚는 꿈이었으나 내 어찌 공자를 배울 줄 알았으요. 완삼이 현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 못내 반가우며 처자를 불러 앉혀놓고 진주강에서 나를 구하던 공자가 이제 오셨으니 만일 이 공자가 아니었던들 너희들이 순천부 관비 될 것을 어찌 면하였으며 순천부에서 관비 노비가 될 거였다고. 관아의 비기죠. 오늘날 먹고 입는 것이 어찌 군색을 면했으려. 군색하다 그러면 매우 초라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제 배웠기는 천만 목매의 일이오니 꿈속 같은 일이다. 꿈에서나 그럴 만한 일이었다. 근데 이루어졌다 이거지. 하늘이 지인신도장이나 관인시함이라. 뭐야 이거? 뭐지? 하늘이? 이거 오타다. 하늘이 인신도장이나 관인. 이거 뒤에 있던 게 잘못 들어왔네? 미안.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씨. 자, 하늘이 끊어야 되겠다. 자, 천만 목매의 일이거늘 하늘이 지시함이라. 중간에 이상한 게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지웠어요. 완삼이 못내 살해하니 현이 또한 공손히 대답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인사를 받으니 작은 것 제가 구해준 거. 이거 큰 인사 지금 나를 살해했다. 이 살해를 큰 인사라고 한 거야. 완삼이 즉시 연애복을 갈아입히고 아침 저녁 공경을 극진히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정리합시다. 102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언어 유희의 희화화라니요.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둘 다 없습니다. 언어 유희의 희화는. 두 번째,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 외양 묘사? 세밀한 외양 묘사가 거의 없는데요. 인물의 심리는 보통 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3번, 대화를 통해 이전에 나타난 사건의 정황. 대화. 누구와의 대화? 저 두 사람의 대화. 완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의 정황이 잘 드러나고 있어. 이게 답이야. 4번, 풍자 나올 리가. 5번, 서술자의 개입. 이런 건 나왔을 때 바로 설명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서술자의 개입은 이 부분에 없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2번, A에 대한 이해. 누가 얘기하는 부분이었더라? 아까 그 도사가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이 도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인데 이 공신술이 얘기할 때 너 이 두 가지 가지면 대단하게 된다. 반드시 가지고 와라. 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바로 뭘로 갈까요? 정답으로 가면 3번 가면 되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 너 대장군 되고 대장군 되고 상장군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상장군의 대원수였구나. 그러면서 설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 102번 기역과 니은. 기역은 공신술, 니은은 완삼입니다. 공신술은 둘 다 조력자인데 조금 종류가 다른 조력자죠.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조력자이긴 하지만 기역과 니은, 이 공신술과 완삼은 자, 기역과 달리 니은 뛰어난 지략 이런 건 둘 다 안 보입니다. 기역과 달리 니은은 최연이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최연을 돕는다. 너무 정답이잖아. 그렇잖아. 선행에 대한 보답인 거잖아. 니은과 달리 기역, 개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둘 다 개인적 위기. 자, 달리 아니야. 둘 다야. 기역과 니은 모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가 약속했는지 안 나오죠. 약속은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그 다음 기역과 니은 모두 최연이 초월적 능력을 니은은 아니지. 기역은 초월적 능력이지만. 그 다음 10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최현정과 같은 영웅소설에서는 공통적 서사구조, 영웅소설의 공통적 서사구조. 하늘이 낸 비범한 인물, 어린 시절 고난을 겪지만 새로운 인물들과 운명적으로 만나며 고난을 극복합니다. 주인공은 고난 극복을 반복하다가 결국 승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하늘이 대명을 위해서 공신술을 냈다. 최연을 냈다고 공신술이 말한 건 비범한 인물 확인되죠. 그 다음 천사억 값을 지닐 수 없다고 최연이 말하는 것. 이것에서는 최연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걸 얘기하는 건 겸손이었다니까.
이 예정되어 있다가 아니라 이거 널 주려고 내가 준비한 거잖아. 공신술이 얘기한 데서 차라리 예정되어 있겠지. 이게 적절하잖아. 최현 수정 만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니 최현은 고난을 겪고 있고요. 유서사부가 죽어서 의지할 곳을 잃은 것 또다시 고난을 겪고 있고요. 꿈속 암시대로 최현을 만나게 되는 것은 최현과 유서사의 만남이 운명적.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비문학 볼게요. 끝.